두 번째 영상입니다. 297쪽이요. 자, 공기업의 그 영어 단어가 좀 이제 독특한 게 나오는 투넬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 한문으로 297쪽의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투넬링하고 괄호에 이익수송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297쪽에 어디냐면요, 중간에 그 영어 단어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 지배주주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공기업의 소수주주의 권익을 뺏어가는 현상을 투넬링, 이익 또는 이익수송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투넬링 또는 이익수송이란 대규모의 회사나 주식회사나 공기업에서 회사 자체 또는 소수주주의 자원을 지배주주가 가져가거나 또는 지배주주에게 주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운영하는 대주주인 정부, 그리고 공기업의 관리자, 임원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예요. 공기업의 소수,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가져간다, 이익을 가져간다는 현상을 이익수송 또는 투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좀 넓게 보면은 공기업의 전체 이익을 누군가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공기업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했을 때, 그리고 그 민영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던 거, 정부에서 관리하던 게 시장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생겼던 문제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하기가 일단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공기업을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거는 우리는 정부예요. 정부의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의 관리하는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일단 첫 번째,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건드려요. 이거는 하면 되고 안 되고, 물론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령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잡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잡는다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 외부 기업이라든가 조직에다가 흔히 말하는 컨설팅 같은 것을 의뢰를 해서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떤 걸 바꿔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요. 자, 그런 것은 이제 조직 진단, 직무 분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받아서 그게 약간이라도 외부의 자극을 받아요. 야, 우리 조직, 나는 맨날 내 일만 해서 몰랐는데 우리 조직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상이 좀 적고 좀 불안정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살짝 건드려요. 살짝 건드리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견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업이나 조직에게 기관과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분석해 달라, 그건데 그러한 노력들이 그래도 3-4개월 이상 가거든요. 최소한요. 그러니까 1년에 4분의 1의 시간,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그것만 해요. 또 어떤 조직은요. 크다 보니, 조직이 크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견제가 소소하게라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특한 좀 문화가 있죠.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으나 높으신 분들, 기관에서 높으신 분들, 임원이라고 얘기하죠. 이사님들, 감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나가야 돼요.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일을 잘하셔서 또는 조직 구성원들이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에 또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또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재계약이 돼요. 재계약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직원은 정년 퇴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데, 임원은 아니에요. 임원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물갈이가 돼요. 좋든 싫든 그 임원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한다고. 내가 여기 더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있고 싶다, 또는 난 떠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는요. 자, 301쪽의 표를 보세요. 표의 맨 오른쪽에 뭐냐, 자, 투넬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을 가장한 이기적인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의 일부 경영진에게 이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거는 그 밑에 좀 보다 보면은 집합적 개인주의라고 하죠. 야, 나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인데 너도 한번 같이 할래? 동의를 하면은 집합적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 관료나 경영진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치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쯤에 이제 흔히 말해서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을 하죠. 자, 뭐 이렇게 내가 당선되는데 협조를 했으니 저 공기업의 임원이 되라,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우리나라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공익을 가장한 이기적인 경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기가 빨라요. 여러분, 큰 조직을 그냥 이해하는 것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공공기관 직원이 되실 텐데, 나중에요, 내가 이 조직에서 적응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게 2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서 사람들하고 그다음 내 업무를 이해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요. 이제 난 좀 자신 있게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 흔히 말하는 대리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2년 걸려요, 최소한. 근데 임원은 이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 입장에서 2년이에요, 일단요. 그러니까 최소한 파악하는데 1년 걸려요. 그리고 조직원의 좀 친한 조직원들 이름이나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되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투넬링 이론이 이게 있는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 자, 301쪽의 맨 아래 문단입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공기업은 일반 국민 못지않게 공기업 주식을 가진 실질적 주주, 소수 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주주는 딱 하나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발언권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경영진에게 한마디씩 할 수는 있거든. 나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 주주총회 가보시면 알아요. 언제든지 한마디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소수 주주의 권익이 경영에 반영될 필요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소수 주주의 권익을 이 경영진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그 소수 주주가 될 정도로 그 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상법 등 이 주식회사에 관련된 법률이 복잡해요. 그래서 뭐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수하고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익소송, 투넬링이라는 것까지 감수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305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공기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설립 단계부터 감사까지 다양하고, 공기업의 설립은 국회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자, 국회가 굉장히 강하게 통제해요. 자, 지금 305쪽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공기업, 뭐 이렇게 전국을 다 아우르는 일을 해야 되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나중에 그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어떤 그 공공기관 직원이 되시거나 그 공무원, 자, 뭐 정부의 공무원이 되시면 이게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를 그때 아실 거예요. 뭐 그 감사 기간 동안에 주말 당연히 없고요. 야간 당연히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고 항상 대기해야 돼요. 항상 대기해서 뭐 바로 이렇게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뭐 구청을 가보시거나 시청을 가보시거나 어떤 의회를 가보시면은 복도에 이렇게 쭉 의자가 깔려 있고 거기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찍는 11월 달이 감사 기간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약간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의원님들이 소리만 지르고 이거 아니 절대 그거 아니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라, 자료를 찾아라, 왜 이거는 안 했냐, 저거는 안 했냐. 이런 게 굉장히 큰 견제예요. 굉장히 큰 견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견제가 일어났구나. 뭐 이런 견제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국회 투넬링 그 다음에 국회 통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